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하나 재테크라는 게 있어요. 다들 재테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재테크가 뭐예요? 재테크. 재물 재자에다가 테크닉 할 때 테크 이게 재테크거든요. 재테크를 뭐라고 얘기해요? 풀어서 얘기하면 재물 뭐예요? 돈. 돈을 기술이죠. 뭐 하는 기술이에요? 모으는 기술. 모으고 불리. 불리고 그거를 지켜내는 기술을 우리가 재테크라고 해요. 재테크. 그러면 재테크에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공식은 반드시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재테크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래요?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게 있어요. 재무설계라는 거를 하게 돼요. 재무설계. 재무설계가 뭐냐면 돈을 뭐 하는 거야?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면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 뭘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 경제의 흐름 등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재무설계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 누구나 뭐 하고 싶다? 재테크를 원한다. 재테크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큰 틀이 있다. 큰 틀이 있고 그 공식에 따라 사람들별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해? 키워드를 가지고 일정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재테크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수익이 얼마나 나요? 이자 얼마나 줘요? 금리라는 말로 풀어볼게요. 자, 금리가 뭡니까? 금리. 금리는 돈에 붙는 이자가 금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고 돈에 붙는 이자예요. 그런데 돈에 붙는 이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왜요? 돈은요, 두 가지 종류의 이자가 있어요. 내가 맡길 때 붙는 이자가 있고요. 내가 빌릴 때 붙는 이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맡기는 거를 예금이라고 하고요. 빌리는 거를 대출이라고 해요. 맞죠? 네. 자, 만약에 예금 이자 지금 몇 프로예요? 예금 적금 이자 몇 프로예요? 1.2. 아무리 높아도 2% 넘지 않습니다. 1, 2%대 현재. 대출 이자는요? 반대로 아무리 낮아도 2% 이상이란 말이에요. 2%에서 뭐 10% 이런 식으로. 맞죠? 이상하다? 분명히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금과 대출에는요 이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금과 대출을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 기관을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은행은 뭘 먹고 사느냐? 예금했을 때, 대출했을 때 이자의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예대 금리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 예대 금리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이라고도 하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은행이 이득을 취합니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은행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금융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이 기준 있죠, 기준. 금리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정하나요? 누군가 정하지 않을까? 금리의 기준은 누군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합니다. 그리고 단위가 있어요. 0.25포인트 단위로 변동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되는 금리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1.25%예요. 이전에는 1.5%였을 것이고 예전에는요 3.75, 3.26 이랬었어요. 1.25%의 기준을 가지고 예금과 대출 금리를 정합니다. 여기서 질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산업은행, 뭐 신한은행 등등등 은행이 많죠. 그 은행들의 적금 이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그러면 그 은행들의 대출 이자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을까요? 다를까요?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달라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예금 적금 이자를 대체 왜 다르게 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농협은행은 1.25를 주고요, 뭐 우리은행은 1.2를 주고요, 수협은 1.8을 주고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 왜 경쟁이 필요해요? 적금 이자를 많이 줘야 그 은행이 맡길 거 아니야.
그쵸? 네. 돈 맡길 거 아니야. 그걸 갖고 뭐예요? 돈이 있어야 빌려주죠. 맞습니까? 은행에 줄 수입원은요 예대금리 마진이라고 했는데 예금이자를 조금 더 주면 그 돈 가지고 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마다 금리의 차이는 조금 미미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자, 과거에는요 이 이자가 몇 프로였을까요? 과거에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얼마였어요? 몇 프로였을까요? 저희 엄마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20%대였어요. 아가씨 때니까. 그때는 15에서 20%대가 넘었다고 들었어요. 대출이자는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높았겠죠. 왜? 은행은 줄 수입원이 뭐라고 있어요? 예대금리 마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리 높으면 대출금리도 높은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금리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래요?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뭐한다? 다른 곳에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 자, 여기서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투자. 투자가 뭐예요? 우리가 야구라는 경기를 할 때 어떻게 게임이 점수가 나죠? 투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뭐예요? 공을 던져요. 그럼 뭐예요? 타자가 그 공을 때려서 점수가 나기도 하고 아웃되기도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자금을 던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금을 던지는데 야구도 그래요. 자, 공을 던져. 무조건 홈런 나요? 아니에요. 홈런이 나기도 하고 삼진이 나기도 합니다. 즉, 자금을 던지는 이유는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과거엔 투자를 어떻게 했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맡겨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어때?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빨리 갚는 게 맞았었어요. 은행이 메인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은행의 낮은 금리를 가지고요. 돈을 끌어다가 다른 곳에 던지는 거예요. 왜? 지금 트렌드는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엄마 때만 해도 은행 적금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말한 게 은행이었는데 은행에서 뭘 했어요? 돈 맡기고 빌리는 예대금 얘기했죠. 예금과 대출이 주요 업무입니다. 투자는 어느 기관에서 할까요? 투자는 어느 기관에서 할까요? 증권. 자, 주로 증권사에서 투자에 대한 업무를 일합니다. 자, 투자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주식. 주식이죠, 주식. 주식하면 생각나는 단어. 위험하다. 그렇지 않아요? 투자하면 뭐예요? 주식. 주식하면 망했다. 위험하다. 근데 주식이 망할 것 같다. 주식이 정말 위험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주식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요. 현재 경제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자, 돈을 모으고 지키고 불리려면요. 경제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를 읽으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구학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인구라는 거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의 인구 어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때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에요? 5, 6명. 5, 6명. 저때 부모님 부모님 때 한 6명 정도. 보통 6명. 저희 엄마 아빠도 뭐 10남매, 4남매, 6남매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몇 남매예요? 우리 부모 때 몇 남매예요? 최소 6남매. 오죽하면 6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을까? 우리 때 몇 남매예요? 3남매면 본인 많으신 거잖아요. 보통은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이렇게 둘이 많죠. 보통은 4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핵가족식 때 기억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가게도 그리고 할 때 아빠 형제는 이렇게 많은데 아빠 형제들 밑에 몇 명이에요?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3명이신 분이 있고 거의 다 2명 아닌가? 그쵸? 보통 2명이에요. 우리 때는 2남매, 뭐 형제 자매 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낳는 자녀들은요? 출산 몇 명이에요? 현재 1명이 채 안 됩니다. 0.8명, 0.9명이에요. 출산 인구가 1명이 채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58년 개띠라고 그러죠. 58년 개띠.
이때 시대 부모들이요. 이제 60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60대는 뭘 앞두고 있어요? 은퇴. 뭘 앞두고? 그쵸, 은퇴. 자, 은퇴와 함께 동시에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노. 같이 옵니다. 은퇴와 노후는 당연히 같이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야? 우리는 엄마 아빠 6남매잖아. 우리는 몇 남매예요? 2명이에요. 엄마 아빠가 은퇴하면요. 연금 누가 주는 거예요? 연금의 구조는 지금 연금 내는 사람들이 받을 사람들 거를 주는 거예요. 자, 어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연금을요. 우리 할머니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될 때쯤 그 연금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일단 우리 인구가 부족합니다. 우리 연금 누가 주는 거예요? 자식. 내 자식들이 주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아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우리 연금은 누가 줍니까? 이런 인구 문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하철 버스만 타봐도 알아요. 자, 지하철 버스를 타게 되면 저는 최근에 몰랐었는데 자, 예전 제가 지하철 타던 시절에는 이게 지하철이야. 노약자석이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요? 문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노약자석은 이만큼밖에 안 됐었어요. 임산부나. 임산부 또 노약자였어요. 지금 어때요? 타봤더니 깜짝 놀란 게 중간에 빨간색 표시가 있는 거예요. 임산부용 자리가 따로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가뜩이 나 애도 안 낳는데 임산부 자리 안 줘봐. 낳고 싶겠냐고. 일본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일본 가가지고 지하철 타본 적 있어요? 일본 가가지고 지하철 타면 어때? 정말 신기하게도 탄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집중하셔야죠. 절반 이상이 노인인 거예요. 자, 일본 가본 적 있다고 물어봤죠. 편의점 가보신 분. 일본이 뭐가 잘 돼 있어요? 도시락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왜? 1인 가구가 많아요. 그것도 왜요? 자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20년이 걸리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예요? 노후 문제죠, 노후 문제. 그리고 뭐가 있어, 문제가? 일자리 문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인 거 아니야. 맞죠? 돈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금리는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후 문제는 심각한데 금리는 낮아. 근데 투자는 위험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도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그럼 투자가 정말 위험한지 볼까요? 자, 우리가 아는 기업들 얘기해 볼래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 삼성. 아는 기업들. LG. 하나. 현대. 두산. 뭐 포스코. 등등등등등. 뭐 되게 많잖아요. 이 그룹들의 주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년을 두고 봤을 때. 한 개만 얘기할게요. 삼성이라는 걸 두고 얘기해요. 삼성전자 주식이요. 2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3만 원대요. 3만 원. 3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불과 2년 3년 전에 13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었어요. 오르고 또 올라가지고요. 불과 2, 3년 전에 130만 원이었고 이게 오름내를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사겠어요? 한 주 130인데? 근데요. 이런 삼성전자 주식도 계속 올라가요. 다른 기업은요? 아닐까요? 그러면 대체 왜 그래요? 왜 주식이 올라가요? 과거의 삼성전자는요. 투자를 할 때 어디다 빌립니까? 기업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디다 빌려요? 은행이 뭐예요? 근데 과거의 은행 이자 얼마였어? 15%, 10%, 8%, 7%.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은 비싸봐야 2, 3%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요. 은행에도 돈 빌립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거 갖고 뭐예요? 기술 등등등 투자를 하잖아. 투자. 그거 갖고 뭐예요? 수익을 내잖아. 뭐 갤럭시 7도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 반도체도 유명하고 되게 많잖아요. 뭐 TV도 나오고 뭐 TV 이렇게 해서 나오고 뭐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뭐 한다? 수익을 낸다.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설명하려면 한국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는
주가 있죠, 주가. 주가를 토탈해가지고 지수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 지수 값이요. 과거랑 지금 비교했을 때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왜 올라가요? 시가총액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규모가 올라가면요. 이 코스피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기업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샤오미 같은 기업들 있죠. 그 기업 배터리 충전기 만드는 맞나? 회사. 그런데 어때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돈 벌었다고? 길거리에 가면 우리 시내라고 하잖아. 로드샵, 옷가게 매장. 여기다 돈 벌잖아. 차리면 돈 벌잖아. 근데 지금 이게 어때? 상권이 다 죽어 가요. 왜?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어. 그러니까 옷 사려면요.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이 매장 갔다 저 매장 갔다 예쁘면 사야지 하고 샀었어요. 가격 비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교하려면 다른 지역에 또 차를 타고 가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잖아. 지금은 어때요? 누가 로드샵 갑니까? 인터넷 파란색 네이버창 뭐 딱 검색만 띡 누르면 어떻게 돼요? 최저가가 다 떠요. 가격 경쟁이 무한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정보가 넘치는 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지겠죠. 과거에는 은행 대출 받아다가 옷가게를 차리고 커피숍을 내면 됐었어요.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우량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해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사다 망하면 어떡해? 그래서 봐봐. 자,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이에요. 한 주당. 매월 한 주씩 살 수 있나요?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뭐 10명 있다 쳐. 10명이 한 달에 한 주씩 사는 건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아. 왜? 돈이 여유 있으면 여기 돈 많은 선배는 100만 원 내고 돈 없는 후배는 5만 원 내고 가난한 SM은 5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내가 낸 만큼 n분의 1로 환내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배당이라고 해요. 배당.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펀드라고 해요. 펀드가 뜨기 시작했어요. 왜? 투자가 이런 밥집 차리고 식당 차리고 옷가게 차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금리가 낮다고 해서. 과거에 옛날처럼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어. 아파트가 필요하잖아. 뭐 건물 사고 아파트 사면 돈이 올라가잖아. 지금은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들어섰다는 뉴스 들은 적 있나요? 최근에? 저 오늘 아침에 들었었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 가게를 내서 사업을 하는 거, 부동산 갖고 하는 거, 또 뭐가 있어? 이런 주식 펀드 투자하는 거. 지금 트렌드는요. 뭐지? 가게를 하는 오프라인 샵을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펀드에 대한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펀드는 또 뭐예요? 펀드는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이 한 주에 매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중국 주식이 핫하대요. 미국 주식이 핫하대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펀드는 내가 운용해요? 남이 운용해줘요? 남이 운용해줘요. 왜? 내가 뭔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면 전문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적재산을 빌려가지고 일종 수수료를 주고 펀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근데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잖아요. 만약에 펀드가 삼성전자에만 투자가 돼.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200만 원이 계속 가면 좋겠지. 근데 200만 원 갖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돼요? 같이 내려가요. 물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그래 나는 그럼 삼성전자만 살 게 아니고 IT 관련된 회사 있죠. 잘 모르겠지만 삼성, 뭐 대우, LG 뭐 등등등 여러 개 회사를요 좀 묶어가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할게라고 하면 리스크가 어때?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왜? 금리가 몇 프로대예요?
1~2%대예요. 미국 금리가 0.5, 0.5에서 0.75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동결됐다고. 트럼프 될 난리도 아니잖아. 답이 없어. 그렇다고 금리 싸다고 대출 땡겨다가 요즘 뭐예요? 전세자금 넣고 집을 사고 투자를 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써 안 써? 안 쓰는 거예요. 경제 심리가 자체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업이 막 돈을 풀어. 예전에는 아파트 막 뭐 두산 리브, 자이 이런 거 하나 크게 짓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분양 사무실 드글드글 하죠. 그 집을 하나 살려고. 왜? 집이 재테크 수단이었으니까. 집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에 재테크였어요. 지금은요? 미분양 집이 열렸어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FC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과거의 지식이 맞다고 여겨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펀드 얘기 계속 해볼까요? 국내 게 있고 해외 게 있어요. 국내 게 좋은지 해외 게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자기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인가? 나는 투자가 좋긴 좋은데 약간 너무 리스크한 건 싫은 것 같아. 아, 나는 또 너무 안정적인 게 싫은 것 같아. 나의 성향에 맞게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요. 거기에 맞게끔 증권사에 가든 번역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하든지 간에 가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배우는 거예요. 단 조건, 투자에는 뭐가 필요하다? 일정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왜? 증권사나 보험사는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받기만 하는 기관이잖아. 그것들을 반드시 염두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맞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얘기했어요. 금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투자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재테크에는 공식이 필요하다 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재테크를 왜 하냐 이거예요. 재테크는 간단해요. 돈을 불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불리고 싶어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테크의 목적은요. 쓰려고 해요. 이왕이면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 불려서 많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테크를 할 때 불려서 쓰려고 하는 건데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그냥 불리기만 하면 돼? 불려가지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렸어. 근데 그걸 못 지켰어. 그러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재무설계를 하는 건데 재무설계할 때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 조금은 좀 기본 베이스? 물론 직업군별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한 달 그걸 받을 월급을 돈이 2개로 구분돼요. 딱 2개로. 뭐라고? 쓰는 돈과 모으는 돈.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쓰는 돈을? 지출, 소비라고 합니다. 모으는 거를요? 쌓는 거, 저축이라고 합니다. 쓰는 돈과 모으는 돈의 비율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취를 하고 누군 집에서 다녀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어디에 새는지. 누군가는요 2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100만 원, 150만 원을 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으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즉 소비를 잡지 못하면 저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는 또 2가지로 구분돼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도 나가는 돈 있지 않아요? 그쵸? 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월세. 뭐 월세, 뭐 공과금, 뭐 등등등. 그게 바로 고정소비예요. 내가 입원을 딱 했어. 입원을 딱 했는데 나가는 돈은 고정소비예요. 반대로 내가 입원을 하잖아. 안 나가는 돈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변동소비예요. 이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자, 소비의 문제점 뭐예요? 변동소비가 뭔지를 몰라요.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맞죠? 그쵸? 그리고 자, 저축 2가지가 있다고 저축. 저축은요 뭐 어떻게 구분돼야 될까요? 돈은 간단해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변동 나가는 거. 저축은요 고정이에요. 어차피 고정. 왜? 병원에 입원해서 나가는 게 저축이잖아. 저축은 기간에 따라 불리는 기간에 따라서. 이거 왜요? 기간이란 말은 반대로 목적. 내가 이 저축을 왜 하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에 맞게끔 기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A라는 목적이면은 은행에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이 B면요? 보험사 하는 게 맞고요. 목적이 C면요? 중고사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세 가지 금융사를 적절하게 믹스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당시의 목적에 따라서. 근데 그 목적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없는 목적. 노후자산, 보험. 머릿속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어볼게. 적금 안 들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냥 모으면 돼. 어떻게 모으든 간에. 보험 안 들면 죽습니까? 큰일 나요. 자, 연금 안 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늙어가지고 뭐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 4대 보험이라는 거를 정해놨어요. 4대 보험. 4대 보험 되는 회사가 좋아요? 안 되는 회사가 좋아요? 우리가 왜 취업할 때 물어보죠. 4대 보험 돼요? 왜 물어봐요? 처음에 취업할 때 4대 보험 되고 따지셨어요? 취업부터 연습 때? 왜 안 따져요? 취직하면 다 정해지면 다 사면 어떡하니까. 그러면 다 정규직 되는데 만약에 정규직 중에 이 회사가 좋아. 4대 보험이 안 된대요. 그건 말해주면 동영상 찍고 있어요. 센스 더럽게 없어 진짜. 그치? 즉 우리는 4대 보험 되는 회사를 찾습니다. 4대 보험 중에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이런 거 있는 건데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내는데 혜택 받고 있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4대 보험 되는 걸 왜 찾아요? 사람들은 혜택 받는 걸 모르는데 4대 보험 되는 걸 왜 찾아요? 고등학생들의 직업 있죠. 희망 직업 1위가 뭐예요? 공무원이고요. 2위가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건물주 임대업 하는 거예요. 왜 고등학생들이 공무원을 원해요? 공무원 급여 많이 받아요? 부모들이 보장자. 공무원이 왜 안정된 직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뭘 많이 떼가잖아. 연금 많이 받잖아. 그런 인식 때문에 고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4대 보험이 안 되면 그 회사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재무설계, 이 목적에 따른 걸 설정을 할 때 노후자산과 보험을 1순위로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중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 국민연금 얼마 내요? 국민연금 내 급여의 9%가 나갑니다. 이 9%에서 반은요 내가 내고요, 반은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건강보험은요 약 6%쯤 냅니다. 이 중에 반은 내가 내고요, 반은 회사가 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얼마큼 줘요? 지금 식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다 쳐도 내가 노후에 지금 물가로 제가 만약에 돈을 내는 만큼 내면요 잘 받아봤자 60만 원 받아요. 잘 받아봤자 60만 원 지금 물가로 뭐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루 2만 원이에요. 하루 2만 원이면 밥값도 안 돼요. 국민연금 주는 건 목적은요 굶어 죽지 말라는 최소만큼만 줘요. 굶어 죽지 말라는 만큼 줍니다. 자, 건강보험 병원 갈 때 어떤 혜택 받고 있어요? 병원비가 3만 원인데 뭐가 써 있어요? 공단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 있죠. 병원비가 원래 비싸요. 미국 가가지고 제한적이가 몇 천만 원이잖아. 그 비싼 병원비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내가 돈 내 안 내? 내잖아. 혹시 크게 아프다거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돈 누가 냅니까? 내 적금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에 맞게끔 노후 준비와 보험료 비중을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들의 직업군이 뭐 프로야구 선수라던가 뭐 연예인들이라던가 약간 좀 그런 직업군들이라면 노후 비중을 높이는 게 맞아요. 왜? 일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내야 돼요. 핸드폰 요금 어떻게 돼? 내가 한 달 쓰고 그만큼 내는 거잖아. 똑같아요. 보험도 혜택이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내가 한 달 쓴 만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만약에 20년 되고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비싸요. 실비는 어때요? 실비라는 보험은 계속 내야 돼요. 실비 이꼬르 핸드폰 요금이에요. 내가 아프면 보장을 받는 건데 안 아프면은 혜택이 사라져. 핸드폰이 마찬가지예요. 기본료 나가잖아. 내가 문자 쓰면은 돈 그냥 되는 거고 안 써도 돈 나가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보험의 비중은 가장 좋은 게 내 급여의 7%예요. 건강보험 6%에서 할인해 주는 거고요.
7%를 통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되지 말라고. 국민연금이 9%입니다. 노후 준비는 최소 몇 프로 해야 돼요? 굶어 죽지 말라고 해요. 최소 10%는 무조건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노후를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요, 60살 되면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7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60, 70대면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노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33살이에요. 노후는 제가 살아온 나이보다 더 길다는 거를 저는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어때요? 노후를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금 들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어떻게 연금을 안 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인들 어때요? 병원비가 너무 구급차 그 911 부르잖아. 그게 몇 백이에요. 병원비의 그런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병원을 잘 못 가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돼? 한국 와가지고 이빨 치료하고요. 한국 와가지고 병원 가고 애기도 낳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또 어때요? 캐나다는 복지국가잖아. 캐나다는 병원비가 빵원이에요. 그들에게 만약에 보험료 내고 있겠죠. 보험료 내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하겠죠. 왜? 그들이 아픈 것도 아닌데. 즉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소득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잡는 게. 내가 변동비로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변동비가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고정비처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저축은요 뭐에 따라 한다? 목적에 따라서 기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게 맞는데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노후 준비와 보험. 왜? 회사에 들어가면 4대 보험을 제일 먼저 따지는 거고 내 급여가 찍히기 전에 뭐가 빠져요? 월급 200이야. 조직에 뭐가 빠지고 줘? 4대 보험 빠지고 나머지를 통장에 써주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금이라는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목적에 필요한 돈들을 이름을 정해놓고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볼까, 내 자신을. 이거에 맞게끔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 노후 필요 없어. 뭘 지금부터 준비해. 보험 지금 아파요? 안 아프잖아. 20대가 아프면 돼야하는데 20대는 아프면 안 돼요. 제 나이 아프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프면 안 되죠. 그 보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안 아프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프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운이 좋게 빨리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으면 뭐가 와요? 노후가 오잖아. 그럼 노후 돼가지고 가만히 집에서 짜장면만 먹고 살 거예요? 여행 안 갈 거예요? 지금도 여행 다니는데 20대들? 아, 20, 30대들 그렇게 명품 가방 사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가지고 다 인스타 올리는데 노후 돼가지고 그렇게 살까?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왜 그 생각 못 하냐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살아온 대로 살려면 그만큼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결혼 자금이 필요해. 내가 만약 집을 사야 돼. 뭐가 필요해? 집에 대한 돈이 필요해. 내가 효도를 해야 돼. 효도 자금이 필요해. 자식을 낳아야 돼. 교육 자금이 필요해. 내가 필요한 돈을요. 일단 크게 정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 기간과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돈을 저축하면요. 이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우리들이 집을 고르면 어떻게 봐요? 이 집은 인테리어 어떻게 돼 있나? 뭐 장식은 뭘 썼나? 뭐 이거 옵션은 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뭘 봐야 돼요?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는 집이래요. 근데 되게 이뻐요. 그 집에 사실래요? 지진이 왔을 때 안 무너져요. 그 집에 사실래요? 똑같아요. 어제 동탄 화재 사건 때문에 다들 난리죠. 화재보험. 화재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날 수도 있잖아요. 났을 때 어떻게 돼? 인명피해가 없게끔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어본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재테크하면 뭐부터 물어본다? 몇 프로 줘요? 이제 몇 프로예요? 수익 몇 프로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듭니다. 지금 이제 얼마예요? 10만 원이 채 되지가 않아요. 10만 원을 나눠보면요. 한 달에 만 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만 원 이자를 받자고요. 우리는 아껴가지고 100만 원 적금을 들어요. 은행 비교해 가면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만 원 이자를 받는 것보다 만 원 덜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만 원 이자 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만 원 덜 쓰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